만약에 제가 투자하지 않고 집이 한 채도 없으면 나는 월세 사는 게 서러울 수 있는데 네. 전 등기를 몇 개 치고 있잖아요. 집을 갖고 있잖아요. 네, 등기를 치어서 월세 사는 거하고 네. 그냥 월세 사는 건 다르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시고 좀 새로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풍선빵이고요. 직업은 한의사고 사실 신랑도 의사여서 전문직 부부가 투자하는 이야기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고소득자분들의 경제관념이 조금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념이 좀 없죠? 없나요? 철이 되게 늦게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한의사고 수련일을 안 해서 일찍 사회에 나왔는데도 너무 늦게 눈을 떴으니까. 근데 이제 신랑 같은 경우는 남자인데 일정 금액을 벌고 할 때까지 신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련이 할 때도 계속 우리는 아직은 사회에 안 나왔어. 우리는 아직은 사회인이 아니야. 아직 우리는 배우는 중이잖아. 준비 중 단계라만 좀 인식을 하는군요. 항상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는 아직은 사회에 나오기 전에 배우는 중이야. 그리고 군의관 3년을 하잖아요. 그럼 또 군의관 때도 지금 군복무 중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서 페이로 일을 하고 할 때까지도 이제 막 나와서 적응을 하고 하니라고 다른 어떤 경제관념이 생기거나 하는 게 굉장히 늘었던 것 같아요. 개원대출 받아서 개원대출을 갚고 일을 해서 계속 일해서 은행 가고 일해서 은행 가고 그때쯤에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좀 차리면 그때쯤부터 이제 집도 사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대부분 40대 중반 그때쯤 돼야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근데인데 거기 경제관념을 좀 갖출 때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40살이 기준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 정도는 돼야 개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제로 20살 졸업해서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에 뛰어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관념이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고소득자들도 결론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해야죠. 근데 사실 그 부동산 투자라는 게 보통 이제 순서가 어느 정도 모아서 내 집을 샀는데 내 집 외에도 또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때서야 투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동산 상승이 정말 뜨겁지 않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웬만큼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 집 사고 그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서 돈을 모으고 나면 또 막 찾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그 투자를 합니다. 상가를 사거나 투자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때쯤은 대부분 한 50살쯤 넘어야 그렇게 가능하겠죠. 네. 근데 자기가 다 준비된 이후에 그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많이 늦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일단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없잖아요. 수입이 그렇죠. 빵원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모든 것을 의존을 해가지고는 굉장히 불안정한 삶이죠. 그리고 저번에 얼마 전에 랭고님 영상에서 네.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근로소득이 많이 이제 벌수록 종합소득세 그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익에 대한 세금이 한 40% 정도를 내게 되면 네. 그 하나에만 의존하면서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힘들다. 그렇지. 그리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진짜 저희는 좀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30대 후반에 개원을 딱 했는데 그때 저희가 대출이 10억이었어요. 개원 대출 이리저리 다 끌고 오고 저도 개원하고 집도 그때 대출해서 사가지고 막 대출 10억에 개원을 했는데 반년 만에 신랑이 엄청 크게 아팠어요. 수술하고 아픈데 당장 병원을 그렇죠. 해야지 어떡해요. 네, 운영은 해야 하니까 대출도 했고 개원도 했는데 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안 하면 난리 나죠. 네. 이거 경비도 계속 나가고 네. 이자도 내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 병원에 조르고 졸라서 퇴원도 막 빨리 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막 일하러 가고 그러면서 진짜 저도 엄청 충격을 받았고 우리 신랑은 그 건강에 대해서 그때부터 되게 강박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그래. 나의 꿈이고 계획이고 전부 물거품이 되는구나. 이거에 굉장히 충격을 저희는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분들도 다른 쉽게 말해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될 만한
본업 말고 그 외적으로 재테크를 활용해서 그런 게 없다면 진짜 이런 상황이나 힘든 심리적인 왔을 때는 진짜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없죠. 그 고소득자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내가 버는 것만 너무 믿는 거죠. 그렇죠. 내가 버는 그런 것만 분들이 너무 있죠. 믿어서 투자하는 거를 좀 우습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에휴, 약간 무시할 수 벌면 있고, 되지. 그치. 뭘 꼭 투자까지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도 내가 앞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순간. 환경이 올 수도 있죠. 네, 왜냐면 뭐 무조건 아프거나, 모르고. 그렇죠. 뭐 사고가 나거나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진짜 지금까지 내가 이뤄왔던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정지가 무너지는 되니까.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살고 있던 집도 월세로 전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고소득자가 자가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한다는 그 생각을 갖는다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월세를 살고 그때 저희가 5억대였거든요. 네. 5억이라는 현금을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있고, 네.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전국 어디든 투자하는 게 다 자유롭잖아요. 그 포지션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내가 월세 사는 것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저희는 그 월세가 굉장히 허름한 집을 산다거나 굉장히 뭐 낙후한 집에서 막 허름하게 막 월세를 내면서 그렇게 사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게 월세가 슬픈데 네. 저희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기르기 좀 좋은 동네로 가고 싶었는데 저희 자금으로는 그곳이 많이 비싸서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더 좋은 상급지로 저희는 월세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싶은 곳에 월세로 살고, 근데 대신에 그때 그렇게 해서 마련한 그 5억이라는 자금을 네. 이제 투자를 한 건데, 네. 만약에 제가 투자하지 않고 집이 한 채도 없으면 나는 월세 사는 게 서러울 수 있는데, 네. 전 등기를 몇 개 치고 있잖아요. 집을 갖고 있잖아요. 네. 등기를 치어서 월세 사는 거하고 네. 그냥 월세 사는 건 다르다. 네, 네. 다르죠. 그리고 뭐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나는 뭐 살고 있는데 네. 서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월세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고민하는 게 이게 가족을 설득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땠어요, 실제? 주변에서 여기 신도시 분양권 좋아, 여기 미분양이래 막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거 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판교가 좋대. 여보 우리 판교 여기 좀 갭 투자 해놓자. 뭐 네. 그런 거 많이 한대. 네. 막 이렇게 해서 신랑한테 막 설득을 하기도 해봤는데 네. 근데 신랑이 다 싫다고 했어요. 첫 번째 좀 설득했을 때는?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니까. 불안하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저도 아는 건 잘 없잖아요. 바로 이제 제지를 당했죠. 저 네. 자신이 그냥 더 밀고 나갈 힘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나도 확신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접은 다음에 한 1년 또 그냥 일만 했어요. 일만 했는데 계속 집값 오르더라고요. 주변의 집값이. 네. 근데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또 책을 봤는데 그때 마침 랭구님 책을 읽었는데 그때 너무 쏙쏙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와닿았구나. 네, 한 번 좀 그런가 봐요. 겪고. 한 번만에 저가 빵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러고서 이제 강의도 듣고 막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확신이 굉장히 서서 신랑한테 투자하자. 지금은 진짜 해야 된다. 그때는 정말 제가 자신이 이게 뭐 투자를 너무 잘하겠다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정말 투자를 해야겠다. 네. 이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이게 굉장히 정말 100%의 확신이 오니까 신랑이 하자 그렇게 굉장히 설득이 잘 됐어요. 그때는? 네, 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말하는가 행동이 첫 번째 1차하고 그럼요. 2차하고 네.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태도가 달라지죠. 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확신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 사람의 확신의 정도가 너무 높으면 주변 사람이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도 좀 분산 투자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월세 계속 사실 생각이에요? 노비님 모르시구나. 저 집 샀어요. 오! 저희가 이제 실거주 집을 사가지고 네. 지금 이틀 전에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어요. 야, 저 성공했죠. 이건 박수 쳐드려야 합니다. 월세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 그러면 이제는 월세 생활은 그래도 끝이네요. 네. 이제 월세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 얘기는 뭐냐면 월세 생활하지도 않고 내 실거주를 하는데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포인트 그렇죠. 아닌가요? 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고소득자 분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좀 좋을지 그런 뭐 팁이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는 게 핵심이 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진짜 내가 막 몸을 갈아 넣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네. 사실 이 투자하는 거에 막 지금 모든 시간을 갈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업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도 챙겨야 되고, 뭐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뭐 가정주부든 뭐 일을 하시는 분이든 진짜 온전히 막 다 갈아 넣을 수 없는 분들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나는 시세 차익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아파트로 하겠다. 어떤 그런 내가 어느 곳에 포인트를 줄 건지 포커싱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정해서 이론 공부를 먼저 책을 통해서 먼저 쫙 하는 거예요. 책을 뭐 좀 쌓아놓고 보던지 좀 술렁술렁 봐도 되죠. 막 그걸로 대입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니까 네. 좀 편하게 막 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또 강의도 저는 정말 비용 내고 강의 듣는 거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우리 바쁘잖아요. 바쁜데 그 강사분들이 이렇게 막 집약해가지고 정보를 주시는 거라도 얻어야죠. 그거 언제 우리가 다 하겠어요. 바쁠 직접 때.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너무 힘들죠. 네. 강의 듣는 것도 뭐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겠지만 네. 이제 이론 공부하면서 책도 보고 뭐 어떤 유튜브 같은 것도 보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자기가 신뢰가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강의를 좀 쫙 듣고 그런 다음에 부동산 블로그들도 이렇게 보고 뭐 카페 글도 보면 조금 필요 없는 거는 좀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거르는 작업이 또 필요하다. 네. 우선 1차적으로는 좀 가볍게 배우고, 그 다음에 좀 집중 배우다가 거르는 작업을 통해서 좀 거르고. 네. 그러면 그렇게 거르고 나온 다음에 실행하는 데서는 좀 제일 빠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공부만 막 진짜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 맞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쉽게 말해서. 너무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 잘 몰라요. 여기에 흐름 오면 상위 입지하고 여기 흐름 올 때 여기 상위 입지하고 그럼 저는 이제 흐름을 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흐름을 보고 상급지 최대한 하겠다. 그러면 밑에 하급지나 뭐 이렇게 중하급지는 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저 몰라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가 필요한 거에 포커싱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인데 여기 하고 싶어. 그리고 자기가 이젠 조금 보이는 거예요. 네. 아, 여기 투자하면 오르겠는데? 네. 근데 못하는 이유는 혹시나 전국에 어딘가 더 괜찮은 곳이 그렇죠. 있다는 생각과 네. 내가 놓쳐보고 있다는 생각. 그렇죠. 그냥 놓치세요. 놓쳐야 돼요. 이걸 놓쳐야 돼. 그럼요. 이걸 나야만 실제 이거 네. 계약을 할 수 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네, 나 모릅니다. 나 요것만 압니다. 네.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요거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나면 근데 또 다른 투자처가 또 보이는 거예요.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또 보이잖아요. 내가 왜 저거밖에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나는 성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다는 거지 여기서 망하진 않거든요. 네. 손해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딱 보이는 거기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계속 보이는 걸 늘려나가는 거죠. 살 때도 네. 막 그렇게 금매만 쫓아요. 금매 아니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정말 내가 다 분석해서 여기가 오를 것 같았는데 매도자가 100만 원 안 깎아주는 거예요. 맞아. 그것도 안 사고 와요. 하여튼 나는 무조건 최대한 싸게 사겠다. 누구보다. 난 정말 손을 절대 안 볼 거야. 난 아. 무조건 이익을 봐야 돼. 그러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떨 때는 어리석어요. 왜냐면 우리 바쁘거든요. 네. 바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알겠다 싶고 여기를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냥 적당히 아유 뭐 조율해주고 내고 해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그냥 사야 돼요. 그때 그냥 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서 어그러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셀프 등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맞아요. 다 아웃소싱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세무사 상담하세요. 돈 네. 내고 상담하고 어떤 진짜 그 거래할 때 들어가는 정말 소소한 비용들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하나 하고 지쳐요. 그렇죠. 더 못해요. 오늘 진짜 네. 그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중요한 부분들이 진짜 많네요. 그래서 왠지 들으신 분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